자, 이제 오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조금 요약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난번에 했던 건 덧셈 정리라고 하는 제목이 주가 되는 내용이었고, 그 계산에 해당되는 게 오늘도 사용되니까 계속 요걸 계산할 때 A 확률과 그 다음에 B 확률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두 번 세졌으니까 한번 빼줘야 된다는 그 개념대로 했던 거,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덧셈 정리인 거지. 이 덧셈 정리 중에서 이 노란색 막 쓰면 안 되는데, 귀한 건데. 야이씨, 또 깨진 걸 쓰면 안 되지. 뭐야? 사기! 새 건 줄 알고 꺼내는데 다 반도가리나. 마지막 뽑아보겠습니다. 좋았어요. 뭐 이것도 머피의 법칙이야. 맨날 원하는 거 안 뽑히고. 니네도 한번 해봤냐? 주머니에다가 만약에 마카펜 내가 색깔 3개 주고, 빨강, 파랑, 노란, 빨강, 파랑, 검정 3개 주고, 빨간 거 뽑아봐 그러면 세 번째 뽑혀. 항상. 머피 법칙 알지? 자, 요 내용 중에 단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자, A와 B가 배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지? A와 B가 배반이라는 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이 확률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배반이라면 PA 합사건 B는 PA 더하기 PB로 계산하는 거랑 같아. 요게 그 지난 시간에 주된 핵심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1-PA 이렇게 쓰면 이게 여사건 확률 계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냥 경우의 수, 뭐 순열, 조합 다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배운 일반적인 확률 계산이었다면, 오늘은 곱셈 정리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합사건에 대한 거라면 오늘 해야 되는 건 이 곱사건에 해당되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얘가 합사건이 PA 더하기 PB면 곱사건은 그럼 PA 곱하기 PB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 근데 이 곱사건 할 땐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용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해. 뭐 연달아서 발생한다고 치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주머니에 있어. 주머니에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한번 꺼낼 거야. 공 한 개를 꺼내는데 홀수 나올 확률이 얼마죠? 5개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지? 홀수 나올 확률 5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뽑았어. 연달아서 두 번째 뽑았을 때 홀수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겨.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이제 뽑을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이 이 처음에 홀수 나올 확률이 5분의 3 맞는데, 이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고 뽑아볼 거냐, 아니면 뽑은 공을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뽑을 거냐에 따라서 확률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두 번째가 홀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나온 게 홀수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뽑은 게 짝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두 번째에 홀수가 나올 확률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뽑은 공을 다시 넣고 계산한다면
처음에 뽑았을 때 홀수 나올 확률 5분의 3은 맞아요. 근데 공을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두 번째에 홀수 뽑을 확률 얼마겠니? 5분의 3이겠지? 네. 다시 넣고 한다면 두 번째 홀수 뽑을 확률이 그대로 5분의 3이야. 앞에 홀수가 나왔든 짝수가 뽑혔었던 관계가 없이 두 번째 뽑을 확률은 홀수 뽑을 확률은 5분의 3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다시 넣지 않는다 라면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야. 하나를 이제 뽑고 나서 집어넣지 말고 두 번째 또 뽑을 때는 만약에 다시 넣지 않고 뽑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홀수가 뽑혔다면 얘가 하나 뽑혔다면 두 번째에 홀수 뽑을 확률은 공이 몇 개밖에 안 남았고 4개가 남았고 그 중에 홀수가 몇 개 남은 거야? 2개가 남았지. 그러니까 첫 번째 홀수가 나왔다면 두 번째 뽑을 홀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짝수가 나왔다 치자고. 그러니까 이걸 뽑았다고 치자고. 그럼 두 번째 홀수 나올 확률은 공은 4개가 남았고 그 중에 홀수는 아직도 1, 3, 5, 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확률이 4분의 3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 시행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사건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의 그 확률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앞에 첫 번째 뽑았을 때랑 같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뽑았을 때랑 달라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을 한번 실제로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예요. 앞으로 요런 기호가 이제 보이게 될 거야. 요 기호의 약속 또는 뭐 똑같아요. 요 기호의 약속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그냥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써 있는 건 PA, A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A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요 뒤에 이제 막대기하고 B가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뜻으로 얘기하면 읽을 때도 그렇고 기분, 주어진. 그러니까 A 사건 확률을 지금 구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B 사건이 일어난 전제 하에서 A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야. 뜻만 봐봐. 이제 이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 얘라면 B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긴 한데 그냥 B 사건이 아니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전제 하에서 일어난 B 사건의 확률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PA 기분 B, PA 기분 A 그러는데 그냥 뭐 기분은 이제 뜻으로 읽은 거고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PA와 PA 기분 B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자, 어떤 차이인지 얘기할게.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라고 쳐요. 그때 A가 이만큼입니다. 그럼 B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만약에 PA를 구하여라 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 전체 중에 A만큼이요.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이 기호의 약속이에요. 맞죠? PA는 전체 중에 A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이만큼이 전체가 아니라 B라는 사건이 일어난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B 사건을 전체로 보는 거야. 요만큼을 전체로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A 확률을 구하라는 건 다른 건 없는 거잖아. 지금 노란 게 전체니까. 그럼 A라는 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야? 요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PA 기분 B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 여기는 뭐야? A 교집합 B죠. 요만큼을 나타내는 기호 약속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냥 PA 그러면 전체 집합 이만큼 중에 A만큼의 비율을 PA라고 해. 근데
A 확률 구하는 건 맞긴 한데 PA 기분 B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주어진 사건 B를 전제로 봤을 때 그 중에 A 이런 뜻이야. 그래서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 A가 여기 이 부분이니까 A 교집합 B 부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할게요. PA 기분 B 그럼 누구를 전체로 보고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A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 부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만큼은 없는 거예요. 요 중에 A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P, B 기분 A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쓰기로 말하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그 중에 B니까 역시 요만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는 A를 전제로 했을 때 요 중에 B는 요만큼이니까 이만큼 분의 이만큼 이 내용이 그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이건 정의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위의 식을 보고 양변에 그 PB를 곱해볼게. 분모 없애려고 PB를 곱해버리면 PA 곱사건 B는 PA 기분 B 곱하기 PB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고 만약에 이제 이 경우라면 양쪽에 PA를 곱해주게 되면 P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 그런데 A가 전제로 된 이 상황 안에서 요거를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사건의 확률이 어떤 확률 곱하기 어떤 확률로 표시가 되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의 약속으로부터 곱셈 정리라는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약속해 놓고 A와 B가 근데 배반이라면 이렇게 써 라고 약속을 했었지.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할게.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PA인데 기분 B 얘랑 PA랑 항상 다른가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뭐 예를 들면 공을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경우라면 앞에 사건이 뭐가 발생해서 전제가 뭐가 나왔던 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확률이 안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PA 확률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달라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배반이라면 저렇게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듯이 여기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을 소개를 할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곱셈 정리인데 단 A와 B가 독립이라는 개념이라면 A와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PA 기분 B나 PA가 그냥 같은 거예요. 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관계없이 B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일어나는 거나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나나 그냥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나 같아지는 케이스 이거를 독립인 케이스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기분 A나 그냥 P, B나 즉 A가 일어난 상황에서 일어난 B가 일어난 확률이나 그냥 B가 일어난 확률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일어난 확률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확률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독립이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요 내용이 어떻게 쓴 거랑 똑같게 되냐면 PA 곱사건 B가 얘가 그냥 PA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고 언제면 독립이라면 여기 밑에 거를 쓰자면 이렇게 되니까 PA 곱하기 A가 일어난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난 거랑 그냥 PB랑 똑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이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쨌든 확률과 확률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곱셈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곱셈 정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박스고 요 밑으로 붙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캡처를 해놓을게. 자, 다시 한번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얘기할게요. 더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 지난번에는 합사건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떤 A라는 사건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보통 나타내는 케이스들을 공부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게 이제 기본 전제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A와 B가 배반이라는, 즉 공통이 없는 사건이라면 얘가 제로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이거를 덧셈 정리라고 해. 근데 이제 오늘은 확률의 곱으로 나타나는 케이스,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건데 아까 말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PA 기분 B처럼 어떤 상황이 일어난 전제 하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게 약속이 전체에 대한 A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B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B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 들어있는 A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약속을 하고 그걸 통해서 PA 곱사건 B 둘 다 마찬가지 곱사건 B를 어떤 확률과 어떤 확률의 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요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딱 맞는 건데 만약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 즉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그 관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다른 개념이야. 이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사건들, 아까처럼 공을 집어넣고 계속 뽑으라고 한다던가 그런 사건의 경우라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독립이라면 요 확률이나 그냥 요 확률이나 또는 이 확률이나 사실 동일한 거라고.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지민아 어디 보고 있냐? 정신 차려야지. 눈만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다. 이런 경우가 독립인데 그렇다면 여기를 PA라고 쓸 수 있고 또는 여기를 PB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요 말을 곱셈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곱셈 정리. 이해돼요? 결국은 결론이 납니다. A와 어떤 사건 B가 독립이다 라고 하는 말은 PA 곱사건 B와 PA와 PB의 곱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 근데 이건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아마 책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써 있을 텐데 요거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라면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B인 거고 반대로 PA 곱하기 PB가 PA 곱사건 B 확률과 같다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A와 B가 독립이라고 주어지면 너네들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의 정의와 곱셈 정리, 독립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 원래 독립과 종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로 얘기할게. 책에서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독립이니까 인디펜던트, 종속은 디펜던트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개인지 그걸 가리는 기준을 쓸 때 요 사실로 판단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4-1, 4-2, 4-3까지 한 번에 얘기를 끝낸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필기 대상이니까 캡처는 아까 해놨고요. 이제 마지막 아까 했던 이 독립종속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필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까지 듣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A와 B가 독립이라면
독립이라면 여러분들은 PA 곱사건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B만큼 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니네 시험 문제 중에 나중에 수능 안 내요. 수능 이제 안 내는데 내신이나 이제 낼 수 있으니까 A와 B가 독립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도 성립한다. 그래서 박스를 쳐줄 테니까 이 박스를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자, 아까 A와 B가 독립일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런 관계가.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관계라는 건 어떤 게 성립한다는 얘기냐면 PA 곱사건 B의 여집합이 PA 곱하기 PB의 여사건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어야 둘 사이를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와 얘의 곱사건이면 얘의 확률 곱하기 얘의 확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저기 이해돼?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요 하얀 글씨를 외우시면 돼. 일단. 그러면 이걸 갖고 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A와 B가 독립이라면 반대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이 둘도 독립이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즉 PA 여사건 고집합 B 얘가 PA의 여사건 곱하기 PB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A와 B가 독립이라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사이도 독립입니다. 뭔 말인지 헷갈릴 거야. 그냥 이거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요거가 결국은 요거 곱하기 요거로 표시가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얘가 독립이라면 무조건 성립하는 관계예요. 자, 좀 그럴까봐 증명을 내가 이 중에 두 개만 해줄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따라서 해봐. 증명해줄게요. 1번 증명해줄게요. 요걸 증명해봐 이런 얘기야. 요걸 증명해봐. 그러면 P, A, 요집합 B의 여사건 요걸 갖다가 얘가 되는 걸로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걸 먼저 한번 봐요. 요게 전체야. 요게 A고 집합을 잘 생각하셔야 돼. B야.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어느 부분이죠? 차집합 부분이잖아. 차집합 부분이 여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저 빗금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맞나봐. 맞습니까? A에서 교집합 부분만 잘라낸 거야. 그럼 A 차집합 부분이 맞네 이거죠. 맞죠? 자, 그러면 PA 이렇게 되고 문제가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야. A와 B가 독립이니까 얘를 PA 곱하기 PB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둘이 PA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P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요 내용에 의해서 1 마이너스 PB를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차권이 얘의 확률과 얘의 확률 곱한 거니까 이 둘 사이는 독립이에요. 독립을 판단하는 방법 자체가 이거예요. 이게 맞냐? 오케이. 그럼 2번은 너네가 반대로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3번 하나를 더 증명해 줄게.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P, A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 요거. 그럼 여기도 한번 집합으로 생각해 볼게요. 요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과 같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므로 얘는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 이렇게 쓴 거랑 같죠?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러면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집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 이미 쓴 대로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플러스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1 마이너스 PA를 한 덩어리로 쓸게요. 요걸 마이너스하고 PB로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PA가 되겠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PA를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여기 다시 자기 자신이 묶였으니까 1, 요건 묶여 나갔으니까 빼기 PB가 되겠지. 그럼 1 마이너스 PA는 A의 여사건 확률이고 1 마이너스 PB는 B의 여사건 확률이니까 요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여사건하고 B 여사건도 독립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A와 B가 독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A와 B가 독립일 때는 얘와 여사건, 얘의 여사건과 얘의 여사건과 얘의 여사건 끼리도 각각 다 전부 다 독립이야 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문제 판단할 때 쓰시면 된다. 이제 요게 오늘 배워야 된 두 개의 큰 줄기 중에 첫 번째 줄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이제 실제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로부터 실제 조건부 확률 연습 문제까지 한번 몇 개 다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그 안에 내가 공식처럼 하나 이런 형태야라고 하나 지정해 주는 건 따로 적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필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울게요. 싹 지우면 또 공부를 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오늘 지금 배운 내용을 압축을 좀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살짝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내용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를 배운 겁니다. PA 기분 B는 B를 전제로 해서 그 중에 A는 사실은 요만큼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PA 곱사건 B가 PA 기분 B 곱하기 PB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단 A와 B가 독립 경우라면 A와 B가 독립이라면 PA 기분 B가 그냥 PA랑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므로 결국은 PA 곱사건 B가 독립인 경우라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다. 이거를 곱셈 정리라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공부하게 되면 여기 말한 것처럼 PA와 PB를 곱한 게 PA 곱사건 B의 확률과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A와 B가 독립이라면 A와 B의 여사건 또는 A의 여사건과 B 또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끼리도 독립관계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약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걸 할 거니까 필요하면 살짝씩 보면서라도 상황을 이해하세요. 이 조건부 확률은 무슨 막 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를 꼼꼼히 읽고 판단하지 않으면 앞에 했던 그냥 확률 구하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잘 안 쓰면 잘 안 풀리고 그 기준만 조금 잡히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걸 쉽게 주기 때문에 이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 자체를 구하는 거를 생각보다 쉽게 준다고. 근데 조건부 확률 문제를 내면서 경우의 수 세는 것까지 어렵게 내면 그건 고득점 문제가 되는 거야. 4점짜리가.
자, 그럼 한번 살짝 예제를 한번 해볼게. 지금 배운 걸로 유형 1, 2, 3, 4, 5, 6, 7, 8까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계속 그 얘기를 기억해. 뭐뭐가 일어난 전제 하에서 뭐뭐가 일어난다 할 때 그 처음에 일어난다고 했던 그 전제에 해당되는 걸 전체로 보겠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구? 요런 개념이야. 자, 그럼 먼저 요 기호 약속에 대한 문제를 하나 해볼 텐데 이 기호 약속에 대한 건 그냥 집합 문제 잘 풀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1번에 300번 한번 해볼게요. A 사건의 확률이 0.2입니다. B 사건의 확률이 0.4입니다. 그리고 PA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의 확률이 0.5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PA 기분 B 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너네 이 기호 약속대로 한 번만 불러주세요. PA 기분 B. 성주야 뭐라고 쓰면 돼? PA 기분 B. 네, PB. B가 전제로 일어난 거에서. 네, 공통 부분. 그러니까 B 중에 겹친 A니까 교집합 부분 이렇게 쓴다는 걸 일단 기억해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PB는 주어지지 않았어? 그죠? 그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건 뭐야? PA 교집합 B 얘가 얼마냐만 중요한 거니까 이 주어진 힌트로부터 그걸 구하라는데 문제는 역시 여기 있는 거죠. 요게 PA 합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 0.5가 된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PA 합집합 B의 확률은 얼마인 거야? 1-0.5가 되니까. 역시 그러니까 요거의 여사건 확률이 0.5니까 요 사건도 나머지 0.5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주어졌으므로 PA 합사건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게 0.5가 된 거고 PA 0.2가 된 거고 PB 0.4가 된 거고 내가 원하는 이제 곱사건 요거 확률 된 거죠. 요거랑 자리 바꾸기 하면 네, 요만큼은 0.6에서 0.5를 빼니까 0.1인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답을 쓸 차례 PB는 0.4가 되고 PA 곱사건 B의 확률은 0.1이 되니까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4분의 1이면 되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집합관계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개의 내용 가지고 새로 나온 이 기호의 약속대로 썼을 때 원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죠. 자, 한 문제 더 보여줄게요. 302번으로 갑니다. 302번 하나만 더 갈게요. 두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고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죠. A와 B가 배반이니까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배반이고를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PA는 4분의 1, PB는 5분의 3 이렇게 알려줬어. 자, 이제 PB 기분 A의 여사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혜린아 이거 정의대로 한번 불러줄래요? PA 여사건 분해 P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죠. 약속대로. 자, 그러면 PA가 4분의 1이니까 PA의 여사건 그 나머지 4분의 3인 건 금방 알게 됐죠. 그럼 너네들 뭐만 찾으면 되는 거냐면 얘를 찾아야 돼. 얘를. 그런데 PA의 여사건 분의 집합을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여기 A고 여기 B야. 그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게 B 차집합 A랑 똑같으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쓴다는 게 아까 어떻게 쓰면 돼?
B에서 교집합 부분만 빼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B에서 요거를 빼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물론 여기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쓰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돼서 A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PB는 5분의 3인 거고 요건 제로였으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5분의 12 그럼 이걸 지울까요? 네, 그럼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만 조금만 알면 얘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그래서 유형 1번은 이제 조건부 확률 그 기호 약속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 갑니다. 이제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자 유형 2번 유형 2번은 어떻게 요약을 해줄 거냐면 이런 거야. 문제가 어떤 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 팩터가 두 종류일 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 304번으로 보면 남학생이야 여학생이야 이 판단 기준과 수학 좋아해 영어 좋아해 하는 판단 기준 그러니까 판단 기준 요소가 두 개죠. 그게 표로 돼 있는 이런 형태예요. 요건 전부 다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인지 실제로 보여줄게. 자 304번으로 보여줄게. 근데 문제 읽는 방법하고 판단하는 방법도 같이 들어가 있어. 여기 보니까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의 기준과 그 다음에 수학을 선호해 아니면 영어를 선호해. 물론 우리는 수학 영어 둘 다 선호하지 않아. 되겠지만 여기 선호하는 사람들 쓴 거야. 그랬을 때 명수가 18, 12, 14, 16 그래서 남자 수 자체로는 32명이고 여자 학생 수로는 28명이고 수학을 선호하는 애로 따지면 30이고 영어를 선호하는 애 30이고 합치면 60명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표 읽는 방법 얘기할게요. 니네가 한번 대답해봐. 내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야 지금 남학생 몇 명이야? 30명이야. 여학생 몇 명이야? 30명이야. 그 다음에 수학을 남자 32명이야. 여학생 28명이야. 그러면 수학 좋아하는 애들 몇 명이야? 30명이야. 영어 좋아하는 애 30명이야. 자,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수학을 좋아하는 남학생 18명이야. 영어를 좋아하는 여학생. 네, 읽을 수 있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60명 중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까지 콤마까지 읽었을 때야.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다른 점. 지난 시간에는 그 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로 끝나는 말들이 전체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말해준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학생이었을 때라고 전제를 준 거라고. 그러니까 전제되는 사건이 여학생이 뽑혀 있는 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한다 그랬으면 그 뽑힌 여학생이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 개념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걸 뽑았을 때 처음에 전제가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수학을 선호한다 그랬을 때 이 수학을 선호하는 사람을 30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여학생이 전제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는 여학생만 쳐다보고 읽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학생이 뽑혔을 자체가 이미 28명이 전체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수학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된 거죠. 딴 데는 안 쳐다보거든. 여기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12명이죠. 이건 경우의 수로 쓴 거고 확률 쓰자면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60분의 28이었는데 그 중에 60분의
수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12명이야. 이렇게 쓴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공통부문 똑같으니까 28분의 12 쓰는 거랑 같죠. 자, 다시 한번 감을 잡아봐. 문제의 전제가 그냥 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다의 상황이 아니고 60명 중에 뽑혔는데 걔가 여학생이다라는 전제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뽑힌 게 전체 사건을 한정해 주는 거고요. 그 중에 여학생인데 수학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수학하고의 교사건, 교집합 사건, 이 케이스죠. 이렇게 문제를 읽을 수만 있으면 왜 이 표로 주어진 놈이 보통의 조건부 확률의 기본 구조인지는 알 거야. 한 문제를 더 해볼게요. 자, 한 문제를 더 해볼 텐데 306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봐요. 남자 회원이 20명, 여자 회원이 10명. 어허. 그게 어떤 낚시 동호회야. 다음 달 낚시에 갈 사람이라고 물어봤더니 남자 회원은 15명이, 여자 회원은 A명이 간다고 했어. 나머지는 안 간다고 한 거겠죠. 이때 낚시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낚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즉 전체 사건이 낚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을 전체로 봐라. 그리고 나서 그 회원이 여자일 확률 그랬으니까 낚시에 참여하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풀려면 이걸 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왜? 팩트가 두 가지잖아. 남자야 여자야 하고 다음 달에 낚시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고. 그래서 읽기 좋게 표를 내가 그려주면 남자야 여자야와 낚시 갈 거야 안 갈 거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남자 회원은 20명입니다. 여자 회원은 10명이에요. 맞죠? 근데 남자 중에서 지금 15명은 낚시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낚시 가는 남자가 15명이니까 안 가는 사람 5명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고, 여자는 그 중에 A명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안 가는 여자는 이제 10-A로 쓸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 표가 다 됐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다음 달에 낚시에 간다고 했을 때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전체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낚시 가는 사람들만.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가 15 더하기 A명이고, 그 중에 문제가 이제 콤마 뒤야. 콤마 뒤가 그 회원이 여자일, 즉 이 사람 중에서 여자, 그럼 얘죠. 이만큼이죠. 요 사람 중에서 여자는 A명이 뿐인 거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요 빨간 데서만 쳐다보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전제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7분의 2예요. 이거 뭐 계산하는 건 뭐 다 하겠죠. 30 더하기 2A는 7A가 되니까 5A가 30이고 A는 6. 아, 그럼 낚시 다음 달 간다고 한 여자 회원이 6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기본 예제 중 대표적인 표 형태, 팩트가 2개의 요소로 돼 있는 그런 문제의 대표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넘기세요. 이제 곱셈 정리를 나타내는 문제가 대표가 3, 4, 5 3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자주 출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유형이 유형 5번. 이게 끝판왕이니까 유형 5번에다가 별표를 미리 3개를 쳐두세요. 유형 3, 4는 유형 5번을 풀기 위한 준비 단계의 예제들이야. 그래서 그 준비 단계부터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상황인식이 중요해. 확률은 이런데 이렇게 되는 거를 찾는구나 라는 상황인식을 하려면 문제를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콤마 처음 찍힐 때까지를 꼼꼼히 읽어서 그냥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에 해당되는 개념인지를, 그러니까 전체를 어느 정도 가이드로 잡아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서 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곱셈 정리 자체에 대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307번을 봅니다. 전체 학생 수가 27명이에요. 그런데
요 학급에서 13명은 여학생입니다. 14명은 그러면 남학생인 거지. 자, 이렇게 됐는데 학급에서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거기에 그냥 2명을 뽑는다가 아니고 한 명씩 차례대로 2번 뽑는 거야. 그죠? 한 사람씩 차례대로 2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뽑고 나서 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럴 때 2명 모두 여학생.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27명 중에 여학생 13명입니다. 첫 번째 뽑을게 한 사람을 2명 모두 여학생이 되려면 첫 번째 학생도 여학생인 거지? 그럼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27분의 13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뽑혔으니까 이 여학생이 뽑혀나가고 12명 남은 꼴이 된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는 전체 학생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6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여학생이 또 뽑혀야 돼. 12명을 뽑은 거지. 이게 첫 번째 여학생, 첫 번째도 여학생, 두 번째도 여학생. 그러니까 연달아 뽑는 확률은 확률끼리 곱해지는데 앞에 사건 때문에 뒤에 있는 사건의 확률은 달라진 겁니다. 앞에 남학생이 뽑히고 뒤에 여학생이 뽑혔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사건에 영향을 받는 케이스에 되네. 아까 공을 뽑고 집어넣지 않고 또 뽑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된 거지. 자, 이런 경우가 확률의 곱셈 정리의 대표고 계산은 간단해요. 이거 약분 되시고 이거 약분 되고 27분의 6인데 이렇게 이제 약분이 돼서 쓰면 됩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308번. 이거는 풀 수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은 속도로 풀어보시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빨간 구슬이 5개,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이 4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B 주머니는 빨간 구슬이 7개예요.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이 2개입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직도 주머니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읽고 자꾸 개수가 헷갈려가지고 그림을 옆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는 풀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개수를 세려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구슬 1개를 꺼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밑줄. 얘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주머니를 택해야 되는 게 먼저 들어있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구슬 1개를 꺼낼 거라고. 자, 이럴 때 구슬이 A 주머니에 있는 빨간 구슬일 확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뽑을 건데 A 주머니에 빨간 구슬이어야 돼. 그렇다면 A 주머니가 먼저 선택이 돼야죠. 그럼 주머니 A, B 선택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A 주머니로 제한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구슬을 뽑을 거고 그 중에 빨간 구슬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 9개 중에 빨간 구슬은 5개이므로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 18분의 5가 되겠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되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거 뽑혔으니까 9분의 5만 쓰는 애들이 있어. 근데 지금 얘는 주머니가 2개이기 때문에 한 주머니를 택하여 이 말에 이미 A 주머니가 먼저 선택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빨간 구슬 나온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계산 자체가 아주 단순해요. 근데 어떤 거를 경우를 보고 쓸 건지만 잘 조심하시면 돼. 이게 이제 일단 곱셈 정리처럼 곱하기로 이제 계산하는 기본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자, 이제 유형 4번부터가 조금 이제 기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유형 4번을 한번 볼게. 자, 유형 4번은 이런 거야. 그냥 쉽게 한번 내가 개념만 먼저 좀 얘기해. 칠판 잠깐 봐봐. 여기 주머니 A가 있고 주머니 B가 있어. 근데 여기에 빨간 구슬이 만약에 4개가 있고 노란 구슬이 3개가 있고 여기 빨간 구슬이 3개가 있고 노란 구슬도 3개가 있고 이렇대. 자, 어떤 상황을 좀 얘기하려는 거냐면
이 중에서 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어. 그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빨간 공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 빨간 공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온 경우랑 또는 더하기 B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왔을 때를 다 더해서 써야죠. 일단 빨간 공이 나왔다는 전제를 보면 A 주머니에서 나온 거랑 B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까지만 구하는 게 4번이고 5번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나왔을 때 그 공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해주면 분모에다가는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온 경우 플러스 B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왔을 때를 전체로 본 거고 그 중에 A 주머니에서 빨간 공 나온 경우를 써주면 된다 하는 게 유형 5번이야. 자, 그럼 먼저 이 전제에 해당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여기서 만약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A 주머니가 선택이 되었을 때 7개 중에 4개가 뽑히는 경우 또는 B 주머니가 뽑혔을 때 6개 중에 빨간 게 3개니까 요만큼. 이러면 이게 뭘 말하는 확률인 거면 어쨌든 어느 쪽이든 좋은데 하나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왔을 때까지의 내용을 쓴 거야.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공이 A에서 나왔을 경우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경우 쓰려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분자에 올려 쓰게 되는 이 케이스가 유형 5번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유형 4번은 얘 말하는 거고 유형 5번은 실제 이걸 전제로 어떤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5번. 그래서 아까 5번에다가 미리 별표를 친 거예요. 그게 실제 출제되는 내용이라. 자, 그러면 전제에 해당되는 요 부분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하고 유형 5번을 푸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311번을 가지고 한번 써봐. 헷갈리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하고 보시라고. 자, 흰 공이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어떤 주머니가 있어. 그런데 갑, 을, 여기 말 잘 읽어. 갑, 을 두 사람이 있는데 갑과 을의 순서로 즉 갑이 먼저 뽑고 을이 그 다음 뽑아라 그 얘기예요. 갑, 을의 순서로 각각 임의로 1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즉 두 번째 사람이 검은 걸 꺼냈대. 그러니까 갑이 먼저 하나 뽑을 거고 을이 하나를 뽑을 건데 문제는 요 을이 검은 공을 뽑을 케이스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갑이 먼저 뽑을 거기 때문에 갑이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갑이 흰 공을 뽑고 나서 을이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고 갑이 검은 공을 뽑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을이 검은 공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검은 공을 뽑는다는 건 이미 고정된 건데 사실은 말이 없지만 갑이 뽑을 수 있는 건 흰 공을 뽑고 나서 이렇게 뽑았을 때도 있고 갑이 이렇게 뽑고 나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인 거죠. 자, 그러면 요 경우를 생각하면 을이 이제 검은 걸 뽑는 건데 갑이 이걸 뽑고 을이 이걸 뽑는 걸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그 가로 안에 보면 꺼낸 공은 넣지 마. 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갑이 흰 공을 뽑는다는 건 7개의 공 중에 4개에 해당되는 확률이죠. 그러면 갑이 흰 공을 하나 뽑아버렸기 때문에 을이 뽑을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검은 공을 뽑으려면 6개 중에 뽑아야 되고 그때 검은 공은 3개가 남아있으니까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이죠. 자, 두 번째는 갑이 검은 공을 뽑고 나서 을이 검은 공을 뽑을 때.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얘가 먼저니까 검은 공 뽑으려면 7개 중에 3개예요. 7개 중에 검은 공은 3개입니다. 그러면 얘가 갑이가 검은 공을 뽑았으니까 검은 공 2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을은 요 당시에 요 상황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중에 검은 공은 2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 2개를 더해주면 그냥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요 2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흰 공을 뽑고 그 다음 검은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전체 확률 문제
분모에 들어가는 전제 케이스를 구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생각보다 단순한데 이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이 구조가 좀 잘 안 보일 거라서 계속 반복해 줄게. 자, 이번에는 한번 31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313번 내용 읽어보면 이런 거야. 대학 전체 신입생 중에 이제 합격자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수시 합격자가 70%예요. 수시가 전체의 70%가 뽑혀 있고 정시로 뽑은 애들이 30%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고, 그때 여기 수시 합격자 없다고 봐야죠. 여기 보세요. 자, 그때 수시 합격자의 60%가 여학생이야. 그 다음 정시 학생들의 40%가 여학생이야. 자,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 신입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말이 되게 단순하지만 어떤 말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이 중에 한 사람 뽑았을 때 여학생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시 학생 중에 있는 여학생일 수도 있고 정시로 들어온 학생 중에 여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따로따로 더해서 더해야 되죠. 자, 그러면 쓰는 방법, 수시로 뽑은 애들이 70% 비율인데 그거의 60%, 이러면 요만큼이 뭐냐면 수시 학생 중 여학생 비율입니다. 또는 이제 정시 학생도 더해줘야죠. 그래야 전체 여학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시는 100 중에 30이 수시 정시인데 그거의 40%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정시 학생 중 여학생이 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냥 이 전체 100% 학생 중에 여학생 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여기 역시. 그럼 이제 실제 이게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걸 다 주고 한 사람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그 여학생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분의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올렸으면 된다. 그러면 100분의 70 곱하기 100분의 60 더하기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40분의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40을 쓴 게 결국은 전체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이었을 때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이 그 학생이 정시 입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만큼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5번을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고 이제 요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진짜로 그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조건부 확률,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쉬었다 다뤄볼게요.